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 오늘 영상 찍어드리는데 좋지가 않아요. 냉정하게 좋지가 않다. 근데 일단은 추세적인 부분도 보면은 뭐 단기적인 일봉상 흐름이기 때문에 뭐 하락 지지선 이탈했다고 해서 무조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고, 일단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의 흐름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좀 이탈이 나오고 있죠. 주봉상도 이탈이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 월봉상으로 봤을 때 어떠냐? 월봉의 흐름. 자, 밑에 구간부터 상승하는 추세를 타고 있는데 월봉상의 흐름도 일단은 이탈이 나왔습니다. 자,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사실 고점의 거래량과 우리가 하락의 거래량을 보면 엄청난 거래량이 아닙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월봉상 강한 음봉의 거래가 터졌죠. 그러니까 이 플로어의 매도 물량이 분명히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플로어가 일단 내년 2분기 26년 6월까지 보유 지분을 전부 매각한다, 그죠? 라고 되어 있는데 1억 1천만 주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계속해서 매도하면 주가는 계속 내려가겠죠? 그죠? 내려가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너무나 이 싼 가격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사실상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매도할 것 같지는 않고 고민을 하겠죠. 현금화에 대한 부분을. 이게 지금 돈이 안 되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장내 매도를 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사실상 뉴스케일 파워가 그나마 현재 구간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뭐요? 설계 승인. 그러니까 SMR 기업 중에는 유일하다라고 하죠. 뒤에 추격자들이 따라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유일무이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력 자체가 결과적으로 정확히 NRC인가요? 뭐 NRC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들이 승인이 나온 회사는 아직 뉴스케일 파워가 유일하죠. 그리고 77메가와트급, 요것도 25년도 5월달에 아마 승인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설계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할 게 없다. 굉장히 잘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비용에 대한 문제죠. 비용. 그러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 수지 타산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짓고 하는데 뭐 6조에서 7조가 들었다라고 했는데 비용이 10조로 올랐어요. 그럼 여기서 비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내가 이 SMR 만들어서 전력을 뽑아내서 전력을 팔 수만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력 팔 수만 있다라고 하면 만들겠죠. 근데 이 전력 가격도 또 뭐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조금 가격 경쟁력에서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SMR 자체가 전력을 많이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비용에 대한 문제가, 전력 가격 비용에 대한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지금 금리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내리는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 저는 주가가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결과적으로 지금 줄어드는 속도가 조금 조절이 되고 있죠. 결과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은요, 금리가 이익이랑 직결됩니다. 금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직 기술이 검증되지 않은 회사에 돈을 빌려줄 때는 높은 금리를 받아요. 근데 이 금리가 확실히 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높은 금리를 받아봤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비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되겠죠. 아무래도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 SMR에 대한 부분들이 좀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결과적으로 AI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다 보면은 저는 어떤 거 생각이 되냐면 전력의 가격보다 안정적인 공급이 우선적인 시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가격을 비교하고 있는 시장이긴 한데, 이 가격과 안정적인 공급에 이 비중을 뒀을 때 지금은 당연히 가격인데, 이게 어느 순간 AI가 더 고성능화되고 더 지능화되고 더 많이 데이터 센터가 돌아간다고 했을 땐 이때부터는 전력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력 공급에 대한 안정성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시장이 결과적으로 SMR 하는 회사가 돈 뭉치를 끌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 수도 있고 한데, 그럼 저는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만약에 가격보다 공급이 중요해지는 시장이 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가 된다? 반드시 빅테크들이
인수 전에 뛰어들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전력이 결과적으로 너무나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에 SMR이 4기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된다 해서 근데 그 시간에 대한 딜레이, 그 딜레이가 너무 오래 된다는 게 문제겠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2026년 2분기 6월까지 계속적으로 플로어가 매도를 한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플로어가 과연 주가가 더 빠지면 낮은 가격에 계속 매도를 할까 이거예요. 계속 매도를 할까? 그건 또 아닐 거란 말이죠. 어느 정도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솔직히 이 가격에 팔 바에는 내가 지분을 가져가지라는 생각과, 또는 차라리 이거를 산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량을 프리미엄을 주고 넘기는 방향까지도 고려를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중요한 자리가 일단 깨졌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또 어떻게 보냐면 어차피 지금 구간에서 뉴스케일 파워 물린 사람들은 저는 그거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반등도 안 나오고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빠지는 건 정말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고, 쌍봉을 찍고 빠졌고 사실상 플로어의 매도 얘기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 주가 이 정도까지 안 빠졌을 겁니다. 근데 매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빠졌는데, 반전을 노리려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의 가격보다 공급이 더 중요한 시장이 와야 되고요. 금리 인하가 돼야 되고요. 그죠? 연속적인 금리 인하. 결과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건설에 대한, 그러니까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 수익이 나지 않는 모델에 대해서 돈을 빌려줄 때는 금리가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적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가야 되고, 세 번째는 플로어의 매도가 멈춰야 됩니다. 근데 가격이 계속 내려간다라고 하면 매도가 저는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빅테크들이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다. 가격이 내려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이 설계 기술에 대한 이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 인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오클로나 뭐 다른 오클로도 그렇고 다 따라오잖아요. 설계 인증 관련된 부분들에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다 승인받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누가 떨어지거나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기업 가치가 확실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설계 인증을 받고 이제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떨어지는 회사들이 등장을 하면 안정성 측면에서 뉴스케일 파워가 기업의 밸류가 그때 알아서 올라가겠죠. 지금은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락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5번은 경쟁자의 실패. 4번이랑 똑같죠. 4번.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물탈자리는 아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물탈자리는 아니다. 물탈자리는 아닌데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대응을 하자라고 전달을 드렸는데 반등이 안 나와요.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죠? 아무래도 최대주주 매도세가 너무나 가파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어쨌건 제가 봤을 땐 대부분 개인 투자자가 또 여기서도 많이 들었을 거거든요. 35달러 여기서 많이 들어왔고, 아마 다 마이너스 한 50% 정도? 뉴스케일 파워 2배 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70%까지도 맞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이 돈 주고는 못 팔지. 이 돈 주고는 매도 안 해. 그냥 버텨야지. 근데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버티는 건 버티는 거죠. 근데 저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정도 물렸으면 존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누구는 잘라야 된다고 하지만 마이너스 30% 넘어가는 순간 못 자릅니다 어차피. 근데 10억 넣었는데 5억 맞았으면 어떻게 팔아? 못 팔죠.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버텨야죠. 이 생각해요. 사람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못 잘랐고 들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하던지. 추가 매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제가 말했었는데 1번부터 4번 있죠. 그 조건. 그 조건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정도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전 바닥이 잡힐 것 같아요. 전 두 가지 정도.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때 물탈 준비를 좀 하던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결과적으로 미국 주식은 냉정한 시장이죠. 결과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생각이 되면 주가도 금방 올라올 겁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돈이죠. 돈. 회사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냐. 그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요 정도까지. 그래서 사실 이 주식이라는 건 원래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왈가왈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개인적으로 물은 타지 말자. 지금 자리에서 물 타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1번에 4번 조건 두 가지 정도 부합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물 타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시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내가 평단이 낮다라 그러면 비중 축소하고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평단이 높다라고 하면 그냥 진득하게 들고 가는 방법이 정답일 것 같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럼 우리가 뉴스케일 파워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을 때가 여기죠. 여기 13달러. 여기서 가장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기준봉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기준봉이 만들어졌죠. 13달러도 의미 있는 선이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자리가 만약에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때 지켜주면서 아까 제가 얘기한 재료들이 나오면 또 좋게 볼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요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 혹시 뉴스케일 파워 내가 뭐 세게 물려 있는데 도움이 좀 필요하다, 대응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010-845-9501 이쪽으로 뉴스케일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타점이나 아니면 단기적인 반등을 할 때 매도 타점 이런 부분들,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뉴스케일 남겨주시고 아마 국내 증시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국내 증시 안 하실 텐데 여러분도 아마 로봇이 굉장히 좀 핫한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로봇 자체가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로봇 관련된 테마주로 접근하기에 조금 수익이 나기 괜찮은 구조예요. 그래서 로봇 관련 회사 중에서도 실적이 같이 동반돼서 올라가는 회사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국장도 한번 체크해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로봇 관련돼서도 히든 종목 하나 넣어 놓을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아시겠죠? 궁금하신 거는 뉴스케일 또는 SMR이라고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 로봇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요. 자, 여러분 이 로봇 히든주가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땐 정말로 SPG 300%, 400% 우습게 뛰어넘을 수도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거냐면 제가 큰 그림을 보잖아요. 그죠? 항상 큰 그림을 보는데 이 GNC 에너지라는 종목 제가 과거에 얼마죠 여러분들? 이 4,000원대 여러분들과 함께 발굴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얘기하자마자 어디 갔어요? 7,000원까지 2배가 올라갔어요. 이때도 많이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다음을 보니까 어때요? 2배가 아니라 어디까지? 3배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2배가 올라가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2배가 올라간 이후에 조정이 나오더니 3배가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 종목을 잘 본 거죠. 3배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또 이게 진짜로 놀라운 게 3배가 올라가서 많이 올라갔다 싶었는데 뭐예요? 여기서 46,000원까지 갔어요. 4,000원짜리가 46,000원까지 갔다? 몇 배요? 11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은 1년 정도가 걸렸지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2번이나 흔들고 주가를 강하게 올려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일단 보는 눈은 확실하게 있다라는 거. SPG부터 확실하게 있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현 구간에서 뭘 볼 수가 좀 있냐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들에서 뭐가 나온다? 강력한 10배짜리 10배거가 나온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잠깐만 좀 보면은 자, 이 밑에 종목 볼게요. 자, 이 종목을 잠깐만 보시면은 이 전고점에 있는 이러한 매물대를 강하게 어떻게 했어요? 강하게 돌려 세웠죠. 그리고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파동이라고 하고 그럼 이 두 번째 파동에서는 바닥 대비 3배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고 그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정말 10배에 대한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거 왜 그런 거냐? 흐름들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매물을 매집하는 부분들 물론 이거는 단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GNC 에너지는 정말 길게 매집해서 주가를 땡긴 거고 얘네들은 단기로 매집해서 주가를 땡기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이번에 이 3배짜리 파동 나오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먹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친구 실적을 보게 되면 로봇주입니다. 로봇주인데 실적이 어떻죠?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익이 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영업이익률로만 보면 25%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높은 이익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매출에 대한 부분만 확대된다라고 하면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과거에 이 하이젠 RNM이라는 종목도 전고점에서 매물을 흡수하고 돌파가 나왔는데 주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저점 대비해서 8배 상승이 나왔다면 단기간에 이런 단기간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로봇 히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전달 드릴 거니까 현재 구간에 뭐라고 남기라고요? 010-845-9501. 자, 이쪽으로요. 로봇 히든이라고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부분들 정리해서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위쪽에 번호 몇 번입니까? 요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많이 못 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꼭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만들어낸 히든 종목이니까 로봇 히든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